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 외교 전문지 디펠로맷에 실린 메타버스에 대한 한국의 접근이란 기사를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한국 인터넷 카페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릴 적 보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등장하고 이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진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사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지도 몹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메타버스에 대한 환경을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다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최근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메타버스로의 본격적인 피벗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3D 가상현실을 탐구하는데 투자한 유일한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로블록스 및 포트나이트와 같은 비디오 게임은 G세대 사이에 이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SF 소설과 영화에서 대중적인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우클러시에서 만들어졌으며 나중에 어니스트 클라인의 소설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발달된 기술의 발전과 대면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메타버스의 적용이 가속화되고 더욱 상업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게임 산업과 글로벌 팬들을 끌어들이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인해 메타버스 스프링보딩에서 떠오르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8조 원을 넘어 한국이 최대 문화수출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게임 산업은 이미 MMORPG를 통해 가상 참여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 게임 회사들도 자체 게임 캐릭터와 직접 재생권을 활용하여 메타버스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두 게임 회사인 넥슨은 인기 있는 메이플스토리 IP를 사용하여 새로운 메타버스 콘텐츠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 게임사 넷마블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상 K-팝 아이돌을 위한 가상현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영역 밖에서도 점점 더 매력적입니다. 네이버지 코퍼레이션의 제페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한국의 선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며 그중 90%가 한국 외부에서 로그인합니다. 이 플랫폼은 쇼핑뿐만 아니라 사교 모임에도 사용됩니다. 나이키, 구찌 및 랄프로렌과 같은 인기 브랜드는 제페토 내에 가상 매장을 열어 디지털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는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로블록스에 직접 도전하는 게임을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팝 업계도 플랫폼의 인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포트나이트에서 새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0년 YG 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제페토에 12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도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플랜드를 만들었고 제페토와 달리 이플랜드는 사용자가 PDF 문서와 MP4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에서의 회의,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타운홀 회의를 주최하는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교육 및 관광산업은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메타버스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5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을 조율하고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 현대차, SK텔레콤, KT 등 500여 기업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 2.0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이러한 추세의 근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과 그에 맞는 인프라가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KT의 라우팅 문제로 인한 전국적인 인터넷 중단 사태 역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제공업체는 1시간 넘게 비즈니스와 교육의 차질을 빚어 공황과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제 KT는 최대 4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다툼은 스트리밍을 포함한 높은 인터넷 트래픽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예입니다. 메타버스 심지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보다 복잡한 기술과 함께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의 개발이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전국 5G 요금제 커버리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 5G 서비스는 서울과 같은 주요 수도권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향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가상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분산형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암호화폐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용자는 가상의 토지 구획을 NFT의 형태로 구매 및 개발하고 마나라는 기본 암호화폐를 사용합니다. 한국 정부의 조기 개입은 기업이 새로운 공간에서 규범을 설정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규제에 대한 현재의 글로벌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 및 관련 기술에 투자하면서 비디오 게임을 넘어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 파생된 브랜드, 산업 및 신제품 간의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됩니다. 한국이 코로나와 함께 정책에 따라 뉴노멀에 서서히 적응함에 따라 가상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현실을 크게 바꾸거나 대체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 정도의 투자 속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규범과 규칙이 전 세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인터넷 카페 방문이란 사진 한 장이 레딧에 올라왔는데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내가 한국을 여행할 때 반드시 이 인터넷 카페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션 잘 완수 궁금한 사람은 CPU가 i9 9K 시리즈와 RTX 2080, 16GB 메모리와 약 3TB 디스크. 컴퓨터 사용료를 따로 냈습니까? 아니면 식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PC 사용요금은 시간당 약 3.75달러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돈을 번다. 나는 약 3시간 동안 머물렀고 사진의 음식을 포함하여 약 12.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미치게 쌌고 그리고 음식은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나는 가격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PC 사용량은 실제로 시간당 약 1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음식 비용은 약 10달러이며 3시간 플러스 음식의 총 12.5달러입니다. 나 같으면 PC를 훔쳐갔을 것이다. 이 나라는 구석구석에 CCTV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합니다. 항상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내부 사진 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음식이 나오는 흥분에서 사진을 더 찍는 것을 잊었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나에게 좋은 거래처럼 보이고 음식은 훌륭해 보입니다. 내 사촌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공부하러 갑니다. 저는 2001년에 한국에 주둔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디아블로2를 플레이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는 당신이 인터넷 카페가 아닌 천국을 잘못 입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PC는 정말 가짜처럼 보입니다. 아주 나쁜 포토샵을 한 것처럼. 저만 그럴 수 있지만 매우 나빠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의 멋진 점은 작은 게임 부스가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스낵이나 음식, 맥주, 술, 샤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성인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좋은 친구는 45세였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100마일의 자전거 여행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 카페 중 한 곳에 가서 샤워를 한 다음 저녁에 오사카의 클럽에 갔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카페는 어떻습니까? 음식과 게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나는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다. 당신이 이제까지 방문한 최고의 인터넷 카페, 젠장 나 지금 내 카페에 가겠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보기엔 사진을 보니 요즘 PC방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진에 반응하는 해외 네티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요즘은 모니터도 훨씬 크고 환경도 훨씬 현대적인데 꽤 오래된 PC방 같습니다. 저도 1997년인가 초창기 PC방을 조금 운영해봤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고 저희 PC방에 자주 드나들던 학생 중 한 명이 꽤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기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PC방 문화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대 또한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